여기 보십시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조용히 해. 야, 촬영 중이잖아. 왜 시작부터 빵 터지면 어떡해. 내가 뭐 했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웃길 때 웃어. 안 웃길 때 웃으면 비웃는 것 같잖아. 자, 학생들, 소리 들어가지 마라. 자, 학생들 여기 보세요. 보든지 말든지. 자, 보십시다.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단어는 조금 몇몇 가지만 외워준 다음에 이해를 잘 해주면 생각보다 부드러워지는데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서 해석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해와 해석은 다른 개념이야. 이해는 내가 알던 모르던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해석이라는 건 그 이해가 된 것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해.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지문이나 내용들을 보고 이해. 그러니까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해 후 암기가 된 다음 이해를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와 해석을 그네들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해석적 개념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을 좀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면 첫 번째다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온도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열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온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열에다가 또 동그라미 좀 쳐주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이제 온도라는 것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 수치 밑줄,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있어. 여기서 보면 한번 다른 색으로 밑줄 그어보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뜨겁고 찬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대요. 요거를 살짝 끌고 나와 볼게. 운동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활발한이라는 단어를 살짝 끌고 나온다면 요게 관련된 것이 있어요. 요걸 우리 얼마 전에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요게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뭘로 바뀌냐면 요 단어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보자. 운동에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인데 그거를 풀면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고 해서 질량의 변화는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줄거나 질량이 줄진 않을 거 아니야. 왜?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물론 너희들은 질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지. 점점 증가하고 있잖니. 마음이야 줄이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그렇지 않니? 그래, 그렇다고 치자. 자, 그러면 결국엔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숫자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빠르기라고 하는 I에 의해서 연결이.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일로 끌고 오면 이 에너지는 어때? 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 V가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다, 늦다라는 말은 활발하다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므로 결국에는 이 온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높다, 낮다로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가 되었으니 이제는 온도는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 그러면 온도가 높아. 한번 쓸게 말로. 온도가 항상 공부할 때 뭔가가 이렇게 좀 확 와닿았어. 내용을 알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귀찮지만 문장화를 해보세요. 또 문장이 자연스럽게 내가 써지면 그 내용을 안 거고 그게 문장으로 쓰는데 잘 안 써져.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는 했지만 그를 내가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자가 검진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온도가 높다 라는 말의 뜻은 운동 에너지가 어찌 되었다? 증가했다. 운동성이 어떻게 되어졌다? 증가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 번 더 밑에를 보게 되면 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 이 열은 우리가 열이 있네, 열이 없네 할 때 이 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그냥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에너지. 요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간단해.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살짝 상기시켜 볼게요.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아? 한 일과 같죠. 이거 배웠어. 한 Fs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열이 증가했다라는 건 온도가 어찌 되었다? 올라갔다. 온도가 올라갔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에너지가 증가했다.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와 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말의 뜻은 열을 쓸게 그냥 온도가 상승했어. 이 말의 뜻은 열이 어찌 되었다? 흡수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케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온도라는 건 결과값이야. 얼마큼 가지고 있다야. 에너지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열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살짝 열이 이동을 한다 라는 것은 바로 온도에 무엇이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만약에 열이 흡수되면 온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열이 빠져나가면 온도는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동그라미 좀 쳐줄까요? 열평형 상태.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할 건 없어. 그래서 열이 평형을 이룬다라는 말의 뜻은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온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을 조금 더 달리한다면 에너지가 많은 물체와 에너지가 적은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평형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어찌 된다?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열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열과 에너지를 뭐 굳이 이렇게 혼선해서 하는 경우는 없지만 과학에서는 열 그러면 에너지를 떠올리면 되고 에너지 하면 열이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발열 반응, 열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란 단어가 나와.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어, 열을 흡수했어 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돼? 에너지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일로 갔으니까 여기서 줄었잖아. 방출했으니까. 그럼 이쪽은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얘의 온도와 얘의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불러? 열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뭐 그래프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 X축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너지라고 했었을 때 높은 온도에 있던 아이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쭉 올라가겠죠. 이거 왜 이러니? 이겠죠? 찐따야. 자,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같은 온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가 바로 열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시각화,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